토지 강제 수용의 진실은 토지를 빼앗는 것이다. 최근 이제 화천대유 사건으로다가 매스컴에 많이 오르내리고 여러분들이 토지 강제 수용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도박이냐, 투자냐, 시행사의 세계. 50년 넘게 반복되는 이 토지 수용은 승자는 언제나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데 사실은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공공개발을 해서 공공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그러한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이러한 미명하에 많은 서민들이 재산을 강탈해가서 그것으로 많은 이득을 시행사나 건설사가 남기고 하는 그러한 체제가 항상 이루어져 왔습니다.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투자액과 배당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만 한번 여기 돼 있는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화천대유 투자가 4,999만 5천원을 했는데 배당은 577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만배 대주주가. 그리고 천화동인 4호 남욱변호사는 8,721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7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정영학의 회계사는 5,581만원을 투자해서 644억 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투자에 비해서 그 이익이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장동 특혜 개발로 인해서 시행사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공공개발에 관한 그 법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 근거는 우리 헌법에도 사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만 1987년 개정을 해서 1988년부터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기회에 대한 보상은 법률화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서부터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토지보상법이 이렇게 발효가 돼서 국방이나 군사, 철도, 도로, 공항, 학교, 박물관 등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 들어서서는 도시지역에서 많은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특진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이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2003년도에는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무주택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도시개발법 2007년에 일부 개정이 됐는데 민간사업자와 도시개발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많은 물량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서 소유자한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인데 사실은 토지 수용 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 저렴한 가격에 거의 수용권을 발동해서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강제로 뺏어가지고서 민간에게 혜택이 들어가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또는 일부의 이익에 편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개발이 되거나 혹은 공공개발이 될 때는 많은 저항을 부딪히게 되고 플랜카드가 붙이고 데모를 하고 심지어 자살해 죽는 사람까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피해가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것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인데 시공사는 이제 건설회사고 이제 신탁사는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관한 보증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시행사가 실질적인 전 과정을 운영하고 주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천대유도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모든 것을 이제 시행하고 수용하고 또한 돈에 대한 꽃놀이패로다가 모든 돈의 이득권을 가지고 원주민은 그야말로 호구가 돼서 원주민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을 빼앗기게 되는 이러한 거죠. 수용 과정에서는 물론 이의신청이나 이의재결이나 행정수용 등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봐야 모두 집니다. 사실 증액소송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소송하고 이렇게 고생해봐야 10% 등액이 될뚱말뚱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자하고 비용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강제로다가 뺏기는 경우인데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에 뺏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 정도로다가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감정은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얕아가지고서 이를테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 한 그런 사업지에서 100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토지는 한 300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아파트 부지 팔 때는 3,6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에 팔은 것은 1,300만원에 팔았습니다. 300만원에 이것을 수용을 했다고 해더라도 1,00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남겨먹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서민들을 착취하고 서민이 돈을 빼앗는 이러한 형태가 공공개발이고 토지 수용이고 강제 토지 수용입니다. 여기 이제 신문기사에서 불러가는데 하남이든가 남양주 망설에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실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많은 데모를 하게 되고 프랜카드를 붙이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공이라는 명목으로다 강제 수용해버리면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뺏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남대문에 그 불질린 사람도 일산 지역에서 뭐 토지가 이제 강제 수용당하면서 아주 홀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 먹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일이지만은 심지어 뭐 그런 일까지 일어난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극렬히 저항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도시개발 지역에서 이 보상가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여기서 신도시 부지 90%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더군다나 이 공시지가도 싸고 이제 보상가도 아주 쌉니다. 그렇게 수용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민간한테 할 때는 화천대유가 한 것만 해도 민간 아파트한테 팔은 것은 1,300만원씩 팔았고 일반 아파트 부지는 3,600만원씩 책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농도도 농업손실보상금 얘기를 하는데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실 한 평에 12,000원 수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많은 그 원주민들이나 토지를 수요한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저항도 할 수 없고 저항해봐야 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밀려나고 쫓겨나고 심지어 자살해 죽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화천대유가 같이 돈을 쓸어담는 땅 짓고 헤엄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여기서 꽃놀이패에서 돈놀이패에서 수백 수천억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같이 돼 있는지 같이 공모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저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여러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이 토지 수용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강제로 뺏는 것이고 그야말로 서민은 그대로 뺏기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현재의 모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300만원 수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 토지고 여기서 자연녹지 같은 거는 100만원씩 밖에 보통 안 쳐져서 이제 수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주민한테 300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사업자 판매 건설사에는 1,300만원에 하고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부지에서 친 가격은 평당 3,600만원이 처진 이런 그 자연녹지 100만원이 여기 나오네 이렇게 됩니다. 이 성남의 뜰에서 이 많은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피땀 흘린 농민들과 이 서민들이 재산을 빼앗아서 그렇게 그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